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과 경호,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호에 실패하면 역사가 바뀝니다. 경호에 실패하면 대통령이 죽고 역사가 바뀝니다. 11.6 사건이 경호 실패죠. 그리고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문세광이가 총탄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거, 이것도 경호 실패입니다. 미국에서도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오스왈드가 쏜총에 맞아 죽었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호 실패 사례가 더 많습니다. 영화처럼 경호원이 대통령을 막아서서 대신 총을 맞고 대통령을 살린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1981년 3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총은 맞았지만은 수술을 받고 살아나는데 이때 경호원의 아주 희생적인 활약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범인은 존 힌클리 2세라는 당시 26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택시 드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녀 창녀로 나오는 조디 포스터, 그 뒤에 유명해지는 배우죠. 양들의 침묵에 나온 이 조디 포스터가 출연을 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이 조디 포스터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화는 주인공이 로버트 드 니로죠. 그러면서 조디 포스터를 따라다니는데 조디 포스터가 예일대학에 들어가니까 또 거기 청강생으로 들어가서 편지도 쓰고 했지만 의미 있는 이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끌까? 사건을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비행기 납치 사건도 꾸미다가 드디어 대통령 암살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1981년 3월 28일 워싱턴에 있는 파크 센트럴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 신문에 보니까 3월 30일 레이건 대통령의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날 레이건 대통령이 AFL-CIO 노조 대표들 앞에서 오찬 연설을 하는 워싱턴 힐튼 호텔로 갔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 연설을 마치고 나오면은 바로 앞에 승용차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날 방탄조끼를 차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호원들도 방탄조끼를 차지 않았어요. 이게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호텔에서 리무진까지 걷는 데는 9m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다 안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 대통령만 다니는 통로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때 군중들이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호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에 힌클리, 이 범인 힌클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섞여서 기다립니다. 오후 2시 27분 이 힌클리는 아무런 몸수색도 받지 않고 다른 군중 속에서 대통령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경호에 문제가 있었던 게 군중들이 4.6m까지 대통령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경호선을 쳤어요. 이게 실수죠. AP 기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레이건 대통령이 앞으로 지나가니까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면서 질문을 하려니까 순간 대통령의 위치가 바로 힌클리 앞이 되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힌클리가 리발바를 꺼내가지고 쏘기 시작합니다. 그는 1.7초 사이에 6발을 쐈습니다. 첫 발은 레이건 대통령을 수행하던 공보비서관 제임스 브래디의 머리를 맞췄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수술을 받고 깨어나기는 합니다만은 제2탄은 워싱턴 경찰관 토마스 델라한티가 대통령을 지키려고 몸을 트는 순간 바로 그 목등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제 레이건을 바로 쏠 수 있게 됐습니다. 레이건 앞에 아무 막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레이건을 향해 쏘았는데 이게 레이건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겨냥을 잘못한 거죠. 이 순간 경호원 제리 경호관입니다. 경호관 제일 지금 선임 경호원이었습니다. 제리 팔이라는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을 리무진으로 밀어 넣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는 순간 다른 경호원 팀 메카시라는 사람이 그 대통령 앞을 가로막고 나섰어요. 딱 사선에 서게 됐습니다. 라인 오브 파이어. 흰클리는 두 팔을 벌리고 딱 막아 서고 있는 메카시 경호원의 하복부를 쏘았습니다. 이것이 레이건을 살렸죠. 흰클리의 제5탄은 리무진의 열려있는 방탄 유리창을 맞췄습니다. 여섯 번째 총탄은 리무진의 방탄 부분을 맞히고 그게 튕겨 나와가지고 리무진 안으로 들어가 있는 레이건의 왼쪽 팔 아래 가슴을 맞췄어요. 총탄은 갈비뼈를 스치면서 허파로 들어가 심장에서 2.5cm 되는 곳에 멈췄습니다. 2.5cm 차이로 레이건 대통령이 살았어요. 2.5cm입니다. 2.5cm. 헝클리는 꼭 군중 속에서 제압이 되었습니다. 이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경호원들이 이 군중들을 밀쳐내고 헝클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처음에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이 총을 맞을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호관이 너무 세게 밀어가지고 이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차중에서 자꾸 기침을 했는데 이 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팔이 리무진을 조지 워싱턴 대학 병원으로 달리게 했어요. 응급실로 이제 달리는 거죠. 4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팔 경호원이 들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지만 병원은 들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걸어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웃으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병원 안에 들어가자마자 들썩 앉으면서 아이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총 맞은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이제 모셔졌는데 백악관에서 주치의가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도 대통령이 심장마비 걸렸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병원의 의사들이 와서 레이건 대통령이 입고 있는 옷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벗겼습니다. 대통령은 비싼 옷을 자른다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옷을 벗겨보니까 비로소 총탄 자국이 들어간 총탄 구멍이 발견된 거예요. 다행히 이 총탄이 큰 이 구경이 작은 총탄을 쏜 것이 레이건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해서 쇼크사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낸시 레이건 여사가 달려왔습니다. 이때 레이건 대통령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피하는 걸 잊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Honey, I forgot to duck.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Honey, I forgot to duck. 이 말은 미국 스포츠계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 보통 사람도 이거 기억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헤비급 챔피언 잭 댐시가 진 터니에게 진 뒤에 부인에게 한 말입니다. Honey, I forgot to duck. 총탄을 제거하는 수술은 105분이 걸렸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레이건은 이 마취를 하기 전에 산소 마스크를 벗더니 의사들에게 그리고 간호원들에게 당신 모두 공화당원이겠지요 라고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들과 간호부들이 모두 웃었는데 의사 지오르다노라는 사람은 민주당원인데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오늘은 대통령 각하 우리 모두가 공화당원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참 유머 감각이 가장 목숨이 경각에 있을 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퇴원해서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것이 레이건 대통령의 생각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었구나. 그 사명은 바로 공산주의를, 공산당, 소련 공산제국을 해체하는 그 사명을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공산당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분이었죠. 레이건 대통령이.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과 함께 냉전에서 서방세계가 승리하는 마무리를 한 거죠. 승리하는 기초를 놓은 사람은 트루먼이고 마무리를 한 사람은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만약 그때 2.5cm 차이로 심장이 파열돼서 죽었으면 역사가 또 달라졌을 겁니다. 이 암살 사건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또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시 부통령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총 맞고 지금 수술을 하고 있다? 그럼 누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느냐? 순서를 보면은 부시 부통령입니다. 대통령 유고 상태 때. 그 다음 두 번째가 하원 의장, 세 번째가 상원의 최선임. 상원 의장은 원래 부통령인데, 그러니까 여당의 상원 총무. 네 번째가 국무장관입니다. 당시에 국무장관이 군인 출신인 알렉산더 헤이건데, 이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내가 지금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대통령 유고 때는 자기가 대통령 대행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통령 승계 순위가 있는데 국무장관은 네 번째인데 부통령, 하원의장, 상원 총무, 그 다음에 국무장관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레이건이라는 세계사를 바꾼 분의 운명이 결정되고 이게 세계의 역사를 자유 쪽으로 몇 걸음 더 성큼 다가가도록 만드는 계기였고 역시 경호원들이 몸을 던져서 레이건 대통령을 살린 덕분에 우리까지 좀 덕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원이 몸을 던져서 대통령을 살리는 그 행동은 영화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게 참 보기 힘든데 레이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범인 힌클리는 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냐면은 정신감정을 해보니까 이것은 정신적으로 벌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신병동에 있다가 3년 전에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복역을 하고 2016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총을 맞은 브래디 공보 비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